녹화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녹화 한다고 했어요. 네. 먼저 현대물리학 멘토링이고 이제 멘토링 계획서에는 쉽게 설명한다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현물계 멘토링 내용이 저희 학교 현대 물리학 개론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소리 잘 들리나요? 땡길까? 들리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전에는 상대성 이론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양자역학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뭐야? 더 있었네. 대기실에 있었구나. 네. 그러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가정. 근데 첫 번째는 그 광속 불변이 법칙.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다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상대성의 법칙이라 해야 되나? 특수 상대성의 법칙. 근데 각각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대기실 있었네. 대기실 없애야 되나? 어쨌든 이어서 하자면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인데 여기서 항상 일정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는 의미에서 일정입니다. 그리고 진공 빛의 속도까지니까 여기서 딱 광속 불변이라는 말의 그대로죠.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데 그 항상이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진공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진공이 아니면 어떤 매질 안에서는 빛의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라는 말이 꼭 붙어야 됩니다. 여기서 관성계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걔는 결국 좌표계 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빛을 쏴요. 빛을 쏘는데 그 속도가 c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 기차에서 어떤 사람이 빛을 쏴도 c입니다. 이 기차가 뭐 2분의 c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관측하기에 c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측하기에도 c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빛이 아니라 총을 쐈다 하면 당연히 그 기차의 속도에다가 총알이 속도를 더해야지 그 전체 속도가 바깥의 사람이 보는 속도가 되는데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 가정이 어디에서 보든 빛의 속도는 c다 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특수상대성의 법칙인데 물리 법칙이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성립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리 법칙이라고 하면 그 물리 현상이니까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성계는 아까 설명했던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이고 이게 동일하게 성립한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관성계,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 관성계라 얘기하면 보통 가만히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흔히 의미합니다. 그게 결국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니까. 만약에 그 좌표계가 가속을 하고 있다 하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죠. 뒤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성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관성계는 뭐 속도 v1으로 가고 있고 요 관성계는 속도 v2로 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공을 떨어뜨려요. 이 사람도 공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 좌표계에서 F는 MA가 성립하면 여기서도 F는 MA가 성립하고 하는 식으로 어떠한 관성계든 간에 다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결국은 방정식이 똑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상대성의 법칙이 여기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에 비해서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모든 관성계에서 다 똑같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A라는 우주선이 있고 B라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B라는 우주선은 요 A에 대해서 V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B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공이 V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공의 속도 v고 공 질량 m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요 B에 있는 사람이 본 운동 에너지, 공의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요 공의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니까 2분의 mv 제곱이겠죠. 그러면 여기 A에 있는 사람이 본 키네틱 에너지 A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요 공이 요 우주선이 V로 날아가고 공도 V로 날아가니까 공은 2V로 날아가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에다가 2V 전체의 제곱 해서 2mv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조금 이상한 게 A에 있는 사람이 이 공의 운동 에너지는 2mv 제곱으로 보고 B에 있는 사람은 2분의 1mv 제곱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물리 법칙이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요 관성계랑 요 A 관성계랑 B 관성계랑 운동 에너지가 다른데 그러면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요 법칙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물리 법칙이라는 게 결국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랑 어떤 값이 동일하다랑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 공에도 F는 AMA가 성립하고 요 사람이 보는 이 공에도 F는 AMA가 성립하는데 이 F는 AMA라는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공의 어떤 주어진 값을 관측하는 거랑 다르겠죠. 이 방정식은 같지만 그 값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법칙에 물리 법칙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이론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벤트가 있겠죠. 이벤트라는 게 사건인데 사건이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그 사건이 맞습니다. 좀 더 물리적이고 수학적이게 엄밀한 정의를 하자면 어떠한 시간, 공간상의 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한 점을 차지하는 물리 현상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떤 지점에 어느 아파트에서 여기서 공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딱 공을 떨어뜨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 공간상에서 이 특정한 한 점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간상에서 요 딱 한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타임이 시각을 타임에서 시각이랑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각이라 하면 어떤 타임 인스턴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시간, 한순간의 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타임 인터벌 이어서 어떤 시간 간격 델타 t를 의미합니다. 시각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지점 t를 의미할 거고요. 이 둘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measurement, 그러니까 측정입니다. 측정을 어떤 걸 측정하냐 하면 시간 또는 시각을 측정하고 또 거리를 측정합니다. 요 시간은 당연히 시계로 측정하겠죠. 그 다음에 거리는 중요한 거는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제고하지 않습니다. 자가 아니라 시계와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쪽에서 예시를 들면 설명하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상대성 이론에서 측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왜냐면 어떤 좌표계에서 사람이 있고 다른 좌표계에서 공이 날아가고 있는데 요 사람이 이 공이 날아간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이 공이 날아간 거리를 측정하고 해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을 자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도 길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때 시계랑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랑 빛을 이용해서 측정한다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있고 자기에서부터 저기 있는 거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전등을 켜고 딱 빛을 쏘는데 빛이 딱 갔다가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그동안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대성 이론의 가정 중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 거리는 이 빛이 간 시간에다가 두 번 왕복했으니까 나누기 해서 요 거리를 이렇게 빛이랑 시계랑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동시에 대한 개념을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테니티구나. 동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는 이제 어떤 사건이 그냥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랑 어떤 말을 동시에 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하나의 좌표계 안에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같은 시간에 여기서 사건 A, 사건 B가 일어났다 하면 이걸 동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랑 같은 좌표계 내에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을 동시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하면 보통 그 물리원에서 막 로켓을 타고 사람이 가는데 빛을 쏘고 이렇게 갔다 오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해서 비교해서 뭐 감마 T0 하고 감마는 이런 식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멘토링에서 다룰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로켓을 등장시켜서 빛을 쏘고 막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앞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던 이 가정과 그리고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직관적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덜 직관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빛을 쏘고 돌아왔는데 뭐 시간이 느려졌다, 또 길이가 짧아졌다. 신기하죠? 이거를 외우고 문제를 푸세요 하기에는 상대성 이론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페이스타임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스페이스타임 다이어그램을 직역하자면 시공간 도표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나타냈기 때문에 공시간 도표입니다. 이게 이 이름부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스페이스 타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이랑 공간을 동시에 얘기할 때는 시공간이라고 얘기하지 공시간이라고는 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물리원에서 했던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시간에 따른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론에서는 이거를 이 시간 위치랑 거리 위치를 바꿔서 거리에 따른 시간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시간 도표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타임. 이게 거리랑 시간을 바꾼 데는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 관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일종의 약속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체 운동을 나타낼 때 시간에 따른 거리를 그래프로 그리듯이 공간의 거리에 따른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냐가 아니라 위치가 있는데 그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런 느낌이죠. 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시간축을 일단은 안 그리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수직선이 있어요. 어떤 t0라는 시간에 이 수직선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간 t1에는
요 수직선 상에서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강아지는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사람은 또 그대로 있는데 강아지는 또 움직였어요. 그러면 하나 더 그릴까? 사람 가만히 있고 강아지 또 움직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데 강아지는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죠. 자, 이거를 그려보면 시간이 점점 증가했으니까 위쪽으로 시간축이 되고 오른쪽이 공간축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요 강아지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 느낌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까지 질문 있나요? 아까 동시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동시가 제가 확실히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거를 정의라고 봐야 될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적어보자면 뭐라 해야 될까? 좌표계? 관성계에서 한 관성계 내에서 같은 시간, 시각, t0에 벌어진 이벤트를 동시에 일어난 이벤트를 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네. 동시성의 측정 얘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회의 시간 10분 남았다는데 10분 있다가 다시 열겠습니다. 동시성의 측정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고 뭐를 하지?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전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구에서 빛이 오고 나무에서 빛이 오는데 얘가 여기서 동시라는 말은 앞에서 정의한 동시는 아니지만 동시에 관측, 동시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전구에서 나온 빛이랑 나무에서 나온 빛이랑 동시에 출발했냐고 하면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까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여기서 이까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다릅니다. 왜냐면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한데 여기 가는데 떨어진 거리가 다르죠. 그래서 동시에 출발한 건 아니지만 동시에 도달한 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빛이 나오고 여기서 빛이 나오고
동시에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얘가 빛을 받는 거랑 얘가 빛을 받는 거랑 얘가 먼저 얘에서 나온 빛을 먼저 받고 얘에서 나온 빛을 나중에 받겠죠. 왜냐면 이것도 빛의 속도는 같은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니까 동시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얘가 먼저 도착하고 얘가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의 동시랑 사건 발생의 동시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40분 제한을 이 없는 계정으로 안 했구나. 그럼 잠깐 쉬었다가 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